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한부터 한번 보면 되겠지. 자, 후한,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수, 당, 손까지 본다고 했어요. 그쵸? 자, 후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한은 누가 만드느냐면 광무제가 만들어요. 그러면 이 후한 앞에 있었던 나라는 뭐였어? 신이었지. 그러니까 신나라가 어이없게 멸망을 하는 거야. 근데 후한 때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계층이 하나가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게 누구야? 호족이죠. 호족은 대토지 소유를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전한시대에 장건을 통해서 뭐를 비단길에 개척하잖아. 그지? 이 비단길을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죠? 그래서 상업 발달로 인해서 이제 더더욱 세력화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호족들이에요. 그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디로 진출하느냐? 중앙으로 진출을 해요. 이게 바로 호족이라는 거야. 호족. 그래서 호족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러다가 결국 이 후한도 역시 쇠퇴를 하죠. 역시 뭐 때문에? 외척과 환관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삼국시대가 일어나게 되고, 위, 초, 오가 있는데 총나라 오나라가 멸망하면서 위나라가 통일을 하지. 그래서 위진남북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진왕이었던 사마염에게 양위를 하면서 진나라가 성립이 되었고, 이 진나라가 이제 온갖 이제 내분을 겪으면서 북조와 남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진나라가 동진이로 변해요. 그 다음에 북조에는 북이라는 그 이제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북조와 남조가 있다. 그러다가 이 북조와 남조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조 이 당시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5호 16국이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5호 16국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후한까지 봤잖아. 자, 후한에서 전한까지의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경제는 사실 볼 거 없고, 사실 경제에 대한 내용도 뭐냐면 호족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경제 내용 좀 넘어가고요. 문화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 한나라 때 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사상이 뭐예요? 유학이었지. 유학이 유교로 바뀌면서 이 유교의 처음이 훈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훈고학과 동시에 국가 통치 이념이 되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더라는 거지. 근데 훈고학이 왜 발생했냐? 저번 시간에 앞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뭐 때문에? 분, 서, 갱, 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분서, 갱, 유. 이것 때문에 훈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즉 이 훈고학이라는 거는 아니다. 아예 그냥 사상은 제가 따로 분리를 해드릴게요. 유학의 사상에 대해서 따로 제가 동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이제 사상도 들어오죠. 훈고학 말고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죠? 불교는 뭐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와요. 비단길을 통해 들어오고 후한 때 전래돼요. 전래, 원래는 이 불교가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인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디로? 중국으로 중국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지. 전래라고 했습니다. 자, 전래. 자, 두 번째 불교도 들어오고요. 세 번째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기라는 책이 있고, 네 번째 과학기술 이 자체 있다. 넘어가요. 중요하진 않아. 다음 한자를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이를 발명했다. 자, 그래서
전환과 후환의 문화, 첫 번째 유학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불교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역사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이에 대한 내용, 이 정도로만 하고 과학기술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뺄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 제가 조만간 유학의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유학 내용 발달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따로. 자, 그 다음 우리가 위진남북조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방금 우리가 위진남북조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해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위진남북조에 대한 굵직굵직한 내용 하나랑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먼저 꺼내고 싶은 말은 뭐냐면, 효문제에 물론 이제 북조에 있었던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라는 거야. 한화 정책을 하는 이유, 우수한 무슨 문화? 한족 문화죠. 한족 문화에 뭐 하기 위해서? 동화하기 위해서야. 결국 우수한 한족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한화 정책이라는 거야. 이걸 위해서 이 효문제가 무슨 족이었냐면 선비족이란 말이야. 이 선비족 황제인 이 효문제가 우수한 한족 문화를 통해서 선비족을 발달시키려 하다 보니까 선비족이 쓰는 복장, 선비족이 쓰는 언어, 그 외에 이제 2차차 모든 문화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한족화를 하는 거야. 심지어서 이름도 한족의 성에 따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화에 대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화. 자, 첫 번째, 이 당시에는 정치적 혼란기였지만 문화와 사회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구품 중정제인데, 자, 이 구품 중정제라는 거는 무슨 제도냐? 바로 천거제도다. 천거제도는 뭐예요? 추천제도죠. 그래서 누가 호족이 어떻게, 특히 어떤 호족, 지방에 있는 호족이 어디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이 중앙 진출에 여러 번 진출한 이 지방 호족들은 뭘로? 문벌 귀족화가 되는 것이죠. 문벌 귀족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째, 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 불교와 도교가 나타나는데, 자, 불교는 지원을 받아서 어떤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대한 석굴사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윙강석굴 이런 것들이 있다. 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이 도교가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사상으로? 신선사상과 불로장생으로 들어오지. 근데 그 중에 이 불로장생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의학과 약학 발전에 기여를 한 점이 있다. 뭐 요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어쨌건 유교와 불교와 도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죠? 어렵진 않죠? 지금. 제가 이것저것 다 띄고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요약할 만한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쯤 와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이 내용 위주로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딱 들어올 거예요. 자, 수왕조. 자, 37년 수왕조인데, 자, 먼저 이 수나라가 통일을 했다. 자, 그래서 통일을 해서 제일 처음 토지제도와 그 다음에 무슨 제죠? 군사제도 정비를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중요하지가 않거든. 중요하지 않으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얘기해야 될까? 첫 번째, 최초로
과거제 실시. 이거 보면 되죠. 이게 중요하죠.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하죠. 그럼 이전에는 어땠는데, 과거제 실시 전에는 추천제였죠. 그죠? 그게 구품중정회 같은 추천제였지. 근데 이것이 뭐, 추천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중요해. 이제 뭐가 중요해? 원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는 거였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 흘러가? 가문, 혈통, 수저, 어떤 숟가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천이 되는 그런 제도로 변질이 되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능력을 가지고 보는 그런 능력 위주의 시험인 바로 과거제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수양제가 있던 사업 중에 첫 번째, 대우나 건설. 그래서 하북지방에서부터 밑에 있는 강남지방까지 일자로 쭉 해가지고 이제 터놓은 그 물길을 만들어요. 물길 작업인데 이거는 대공사겠니 소공사겠니? 대공사겠죠, 그죠? 대토목공사입니다, 그죠? 이 대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 백성의 불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시원하게 한번 꼬라박죠. 어디에다가 고구려 원정을 간단 말이야. 고구려 원정을 가는데 성공 실패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 실패하면서 꼬라박았잖아. 그럼 재정이 당연히 악화가 되겠죠. 시원하게 꼬랐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많이 죽었잖아. 그것 때문에 백성은 어떻게 돼요? 불만이 고조가 되겠죠. 그러다가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죠? 이렇게 수왕조. 자, 수. 그 다음에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 바로 당황조로 들어오게 되죠. 당황조. 자, 당황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국에 대해서는 이제 잘 많이 안 봐도 돼. 하지만 발전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당 태종 때 정책. 자, 당 태종의 정치. 처음에 율령 체제를 완성해. 그러면서 우리 정치에 보면은 삼성육부와 그 다음에 균전제와 그 다음에 조용조 정책이 확립이래요. 조용조가. 그래서 이 조용조는 뭐예요? 세금 정책이지. 근데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농민들한테 뭐 해야 돼? 땅을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균전제하고 같이 실시되는 거예요. 어쨌건 삼성육부는 몰라도 되지만 균전제와 조용조를 실시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역에 있는 돌궐을 복속을 하면서 이 그 동서 교역로를, 그러니까 교역로죠. 로예요. 료가 아니라 동서 교역로를 이제 확장을 했다. 이제 확보를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당 고종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쇠퇴를 볼게요. 자, 쇠퇴인데 일단 당 현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절도사들이야. 자, 절도사가 등장을 하고 이 절도사가 안사의 난을 진압하면서 일약 얘네들이 어디로 진출하면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해요. 중앙에 진출했더니 이 중앙에서 뭐 하는 거야?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탈라스 전투도 있고요. 탈라스 전투에서 당이 패배를 해요. 자, 탈라스 전투에서 지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이제 이런 절도사들이 이제 난리를 치면서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황소의 난으로 인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쇠퇴하다가 이제 절도사들끼리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면서 절도사 출신의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어쨌건 수왕조는 이렇게 보면 되고, 당왕조는 이 당태종의 정치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시대에 등장했던 절도사라는 계급과 안사이난, 그 다음에 황소이난,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 이거 정도만 알면 돼요. 안사이난이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좀 무리일 거라 생각하고, 안사이난이라는 반란이 있었고, 황소이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라고 해서 다른 이제 그 서역의 세력과 싸웠다가 패배를 한 전투,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당나라가 쇠퇴를 하다가 멸망까지 갔다. 이게 바로 당의 정치고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당의 문화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그지? 자, 당의 문화입니다. 당의 문화. 자, 첫 번째 당의 문화인데, 당의 문화의 성격이 뭐냐면 귀족적이고, 두 번째가 어떠냐면 국제적 성격이야. 자, 먼저 귀족적이라 시, 그 다음에 산수화, 글씨. 자, 왜 귀족적이냐? 시, 산수화, 글씨 이런 것들은 평민들이 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러니까 지배층의 문화를 담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유학도 있고요. 그죠? 유학은 여전히 뭐였어? 훈구학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자기가 있었지. 자, 도자기 이름은 뭐였다? 당나라에서 만들어 메이드 인 당. 그 다음에 세 가지 3컬러가 채색되어 있는 거, 3컬러드 도자기. 그래서 당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유행을 하더라. 자, 이렇게 당삼체가 유행을 했다. 자, 두 번째, 국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당의 수도 이름이 뭐냐면 장안이야. 그죠? 이 장안성 안에는 여러 나라의 사신과 그 다음에 유학생, 그 다음에 유학생, 그 다음에 사신, 유학생,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또 있단 말이지. 여러 나라 사신, 유학생, 그 다음에 종교, 그러니까 여러 종교 사원들도 건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야? 여러 나라의 사신, 유학생을 수용을 하고 여러 종교의 사원들이 이제 같이 건립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대단히 국제도시로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자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의 문화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어떻다고? 귀족적이다. 두 번째 어떻다? 국제적이다. 자, 이 두 가지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당나라까지 봤고요. 당나라 이후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당나라에는 이후에 5대 19개 혼란기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5대 19뿐만 아니라 북방에서는 이민족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원나라 이전 국가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5대 19과 북방의 이민족 국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먼저 이 5대 19를 통일한 나라는 당, 송, 그 다음에 이 송나라가 남송이 되는데, 이 남송이 되는 거는 이 북방 이민 국가들 중 뭐 때문에, 금나라 때문에 남송과 같이 이제 금나라는 북방, 그죠? 남송은 남방,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는 시기가 되었다가 몽골 제국이 생겨나고, 몽골 제국이 이렇게 남송과 그 다음에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뭐를 세워요? 원나라를 세우죠. 그러다가 원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명, 청, 자, 이제 요런 구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5대 19부터 청나라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까지 본 다음에 바로 유학 발달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동영상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